은퇴 후의 진짜 이야기 60대가 마주한 현실과 생존 전략. 이제 푹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며 은퇴를 꿈꿉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은퇴라는 문턱을 넘고 나면 생각했던 인생 이막이 꼭 그렇게 반짝이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에서 손을 놓는 순간 달력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지고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얇아지죠. 무엇보다 내가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묘한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사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도 막상 부딪혀보면 예상치 못한 벽이 나타나요. 경제적인 부분,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정체성의 공백. 이 네 가지가 은퇴 이후 대부분의 60대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에도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서울에 사는 64세 김성호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가 은퇴를 앞두고 가장 기대했던 건 자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첫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늦잠 자고 아내랑 점심 먹고 골프 연습장도 가고 친구들과 술 한잔도 했죠. 하지만 두 달째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만나면 결국 돈 얘기나 병원 얘기뿐.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김 씨의 말처럼 은퇴 후 가장 큰 공허감은 일의 부재에서 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 증명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은퇴를 정체성의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일의 대체제를 찾는 것입니다. 김 씨는 결국 지역복지관의 시니어 자원봉사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시급도 안 나오는 봉사라 망설였지만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돈은 안 돼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었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일, 봉사, 혹은 취미든 상관없습니다. 일의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2. 은퇴하고도 월급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2세의 박현숙 씨입니다. 박 씨는 교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그녀는 퇴직 10년 전부터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가도 오르고 부모님 부양, 아이들 결혼, 다 돈이더라고요. 박 씨는 퇴직 전부터 임대용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5년 전부터는 유튜브에서 재무 강의를 듣고 ETF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임대수익, 그리고 배당으로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돈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취미 생활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죠. 많은 60대가 은퇴 후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예상보다 짧은 수입, 예상보다 긴 수명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 즉 60세에 은퇴해도 20년 이상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가 꾸준히 나가죠. 그래서 은퇴 후 생존 전략의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투자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 7.2%씩 늘어납니다. 이에 65세에서 68세로 미루면 약 21% 증가. 작은 임대 수익이라도 안정적입니다. ETF나 배당주 같은 장기 투자형 자산은 연금 역할을 합니다. 교훈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새로 설계하는 시점입니다. 준비가 늦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월 단위 수입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양의 67세 정태수 씨 이야기입니다.
제조업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61세에 퇴직했습니다. 정 씨는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서 심리적인 외로움이 크게 찾아왔습니다. 회사 다닐 땐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도 하고 전화도 수십 통씩 했죠. 근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에 전화 한 통이 안 와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는 결국 우울감 때문에 병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관계 단절에서 오는 사회적 우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후 정 씨는 동네 커뮤니티의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 여행도 다니고 작품전을 열기도 했죠. 이제는 매주 약속이 있어서 더 바쁩니다. 사람 만나고 웃는 게 진짜 약이에요. 은퇴 후의 관계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의 고립감은 우울증 발병률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생존 문제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주 한 번은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만들기,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 늘리기. 4. 은퇴 후 생존 전략 요약.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보면 은퇴 후의 성공적인 삶은 돈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경제관계 자아 실현의 균형이에요. 영역 구체적 전략 핵심 포인트. 경제연금 최적화, 임대배당 수입, 지출 관리월 단위 현금 흐름 확보, 관계 취미 모임, 봉사, 가족과의 소통 사회적 연결 유지, 자아 실현 제2의 1, 재능 기부, 배움의 지속나의 역할 찾기. 특히 요즘은 시니어 창업이나 지식 나눔 플랫폼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강의나 컨설팅으로 활동하는 60대가 늘고 있죠. 핵심은 내가 가진 경험을 다시 돈이 되거나 의미가 되게 바꾸는 것입니다. 5.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리듬의 삶의 시작이다. 은퇴는 한 사람의 커리어가 끝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삶의 두 번째 챕터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첫 챕터가 생존과 경쟁의 시기였다면 두 번째 챕터는 균형과 의미의 시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입은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와의 연결도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준비된 사람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시간뿐이야.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결정합니다. 다시 배우고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나만의 일을 시작하세요. 은퇴 이후의 삶은 퇴장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의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입니다.